제2장 항공운송산업의 발달. 안녕하세요. 항공운송산업론 제2장 항공운송산업의 발달입니다. 이 장에서는 항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세계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항공자유화 정책이 어떻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제1절 세계 민간항공의 발달 과정입니다. 1. 항공운송의 태동. 항공운송은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의 비행 성공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항공은 군사적 목적이 강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용기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짧고 안전성이 낮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민간항공의 개척. 19만 203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사가 설립되고 정기 항공 노선이 개척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항공우편 서비스가 항공사의 초기 수익 기반이 되었고, 이를 통해 상업적 항공운송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제 항로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경쟁하며 민간항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민간항공의 정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민간항공이 빠르게 정착했습니다. 전쟁 중 개발된 대형 항공기와 제트 엔진 기술이 민간에 도입되면서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설립되어 항공안전과 항공법규의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4. 항공운송산업의 도약. 19만 5070년대는 제트 여객기의 도입으로 장거리 항공운송이 가능해진 시기입니다. 보잉 707과 같은 제트기의 등장은 항공운송의 대중화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항공동맹과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항공이 국제무역과 관광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 글로벌 경쟁시대. 1980년대 이후에는 항공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법은 항공사 간 경쟁을 격화시켰고, 이는 전 세계 항공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낮아지고 노선 선택은 다양해졌으며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 저비용 항공의 등장. 1990년대 이후 저비용 항공사 LCC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럽의 라이언에어, 아시아의 에어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은 운항 효율화, 단일 기종 운영, 부가 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기존 풀서비스 항공사 FSC와 차별화된 경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변화는 항공여행을 대중화시켰고 항공운송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제2절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입니다. 1. 민간항공의 태동. 우리나라 민간항공은 1948년 대한국민항공사 설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들이 운영되면서 항공운송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제 경쟁력이 부족했지만 점차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며 성장했습니다. 2. 국영항공의 민영화. 1969년 정부는 대한항공공사를 민영화하여 대한항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민영화는 항공사 경영 효율화를 가져왔고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대형항공사로 성장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했고 1988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되며 경쟁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3. 글로벌 운송시대.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 항공사들이 항공동맹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는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해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저비용 항공사 LCC의 등장으로 국내 항공시장이 다변화되었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운송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제3절 항공운송의 규제 완화와 항공자유화입니다. 1. 규제 완화의 배경. 과거 항공산업은 안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운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해지면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1978년 항공규제 완화법은 세계 항공정책에 큰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진전. 규제 완화 이후 항공사 간 자유로운 노선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었고 새로운 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을 통해 점차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3. 우리나라의 항공법 체계와 규제 완화. 우리나라 역시 항공법 체계를 정비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사 설립과 노선 운영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후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과 시장 개방 정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특히 한마이너스 미 항공협정, 한마이너스 중 항공협정 등 주요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국제노선 경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4절 항공자유화 정책입니다. 1. 항공자유화 정책의 배경. 세계화와 국제무역 확대에 따라 항공자유화는 필연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규제 중심의 항공산업에서 벗어나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항공자유화 협정의 개념과 주요 내용. 항공자유화 협정, 흔히 오픈스카이 협정이라 불리며 국가 간 항공노선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항공사 수, 운항 편수, 항공권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은 보다 유연하게 국제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다양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우리나라의 항공자유화 협정. 우리나라도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여러 국가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으며 저비용 항공사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